이번 시간에는 오미자 병해충 방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부분들이 오미자에서 주로 발생하는 병해충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과 뒤에 부분, 이 두 가지가 오미자에서 주로 발생하는 병해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 한 가지 이 특정 병을 해결하지 못하면 오미자 수확량이 제로가 될 수 있는 병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흰가루병입니다. 이 흰가루병을 초기에 예방하지 못하면 품질까지도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꼭 초기 방제가 필요합니다. 보시면 여기 있는 부분같이 열매, 잎 부분까지 피해가 되는데 오미자 잎에 흰가루병이 끼게 되면 광합성을 방해하고 또 열매 부분에 흰가루가 끼게 되면 보시다시피 생과로 판매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오게 됩니다. 이 흰가루병이 발생하는 주 부분은 바로 건조 그리고 통풍 이런 부분에서 주로 발생을 하는데 다른 병과는 좀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탄저병이나 전문이병 이런 병들은 물을 매개로 하기 때문에 장마가 온 뒤에 탄저병과 전문이병이 주로 발생을 하는데 이 흰가루병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와 반대로 건조하거나 통풍이 안 되는 이 시점에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풍이 안 되는 주로 또 다른 작물들도 있죠. 뭐 팥, 참깨, 오이 이런 부분 작물 중에서도 흰가루병이 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흰가루병을 예방하는 방법은 또 뒤에서 말씀드리겠고요. 뭐 탄저병, 전문이병 이런 부분들은 일상적으로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뭐 농약만 잘 쳐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린재, 또 특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 바로 깍지벌레입니다. 이 깍지벌레는 다른 부분과 다르게 잎 앞면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뒷면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뿌렸을 때도 확실하게 뿌리지 않으면은 앞면에만 약이 묻어서 뒷면에 붙어 있는 이 깍지벌레를 예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꼭 이 살포할 때 깍지벌레는 예방이 꼭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뭐 자벌레, 주머니나방, 상하잎벌레 이런 게 있는데요. 큰 피해는 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뭐 바구미 같은 경우는 피해는 많지는 않지만 문제점이 이 줄기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무가 죽기 전까지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현재는 이 뭐 토양 살충제나 이런 부분 뿌렸을 때는 또 환경 문제, 또 아시다시피 PLS에 적용되는 문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살충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런 게 발생했을 때는 그 고사주를 제거하고 그 부분의 흙을 싹 제거한 다음에 다시 그 부분에 식재를 해주시는 걸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가장 주로 나타나는 병해충 약 3가지 정도를 좀 세세하게 말씀드리겠는데요. 먼저 전문이병입니다. 전문이병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생육 중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일반적인 병입니다. 꼭 오미자뿐만이 아니라 해서도요. 그리고 장마기 때 많이 발생하고 또 8월, 9월 이때쯤에 발생을 합니다. 뭐 이 부분을 해결하는 방법은 적용약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적용약제를 뿌려주신다든지 아니면 너무 과범무한 상황이 됐다 그러면 일부 전정을 해주시면 이 부분은 크게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전문이병은 탄저병 피해까지도 같이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침으로 인해서 탄저병도 같이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흰가루병입니다. 아까 전에도 큰 문제를 일으키는 병이라고 말씀드렸죠. 4월부터 또 고온 건조하거나 또 통풍이 안 되는 곳에서 주로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1년생 때는 주로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아까 뭐 V자형 수형 모식도에서도 뭐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을 텐데요. 그때 1년생 때는 통풍이 잘 되기 때문에 흰가루병의 피해는 없습니다. 하지만 2년생, 3년생이 되면서 줄기가 우거지면서 통풍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바로 흰가루병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초기에 조금이라도 보였을 때 방제를 하는 게 좋은데 물만 잘 뿌려주어도 흰가루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뭐 작년에 비가 몽땅 왔을 때 같이 비만 그런 식으로 와줘도 흰가루병은 거의 오질 않습니다. 하지만 초기에 이 흰가루병을 예방하지 못하게 됐을 때는 이제는 적용약제를 뿌려야 되는데 적용약제보다도 친환경자재로서 좋은 게 이 석회유황합제입니다. 뭐 구입을 하셔도 좋고요. 만들어서 쓰셔도 좋고 뭐 만드는 방법도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 인터넷에도 다 되어 있고 또 구입하셔서 희석을 잘 하셔서 치시면 되고요. 대신에 조건이 이 황이 들어가 있는 이런 약재들은 다른 약재들과 섞어서 사용하시면 약해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단제로 이 석회유황합제만을 살포하시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해서 혼합을 해서 피해를 봤던 농가들도 다수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단제로 사용하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깍지벌레입니다. 깍지벌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 뒷면에 주로 붙어 있다고 했습니다. 또는 줄기에도 붙어 있는데요. 여기 부분은 오미자의 줄기가 아니고 오디의 줄기입니다. 근데도 하얗게 다 붙어 있습니다. 저렇게 붙어서 입이나 줄기에 있는 영양분을 다 흡집해서 빨아먹여서 죽이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적용약제를 살포해서 미리 방제를 해야 하는데 1년에 2번 정도 발생을 합니다. 특히 4월 하순에서 5월 그리고 8월 이렇게 발생하는데 4월 중에 방제를 확실하게 하지 않으시면 8월 중에 많이 발생을 합니다. 하지만 이때 8월 중에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수확 시기가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뭐 적용약제를 살포한다 하더라도 그 수확 시기가 맞물리는 것 때문에 약제를 살포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4월에서 5월 이때 초기 방제를 통해서 8월에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깍지벌레도 적용약제는 또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 있는 것을 확인하셔서 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미자에 등록되어 있는 뭐 약제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뭐 종류는 많습니다. 하지만 해당되는 약제는 많지 않습니다. 전문이병, 탄저병, 역병, 그리고 뭐 흰가루병, 잿빛곰팡이병 여기에밖에 해당되는 약제는 없습니다. 실제로도 PLS라는 이 제도가 정착되기 전까지는 대부분 약초에서는 농약을 인삼걸 다 갖다 썼습니다. 인삼의 적용약제가 워낙 많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 농약밖에 없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문제가 되는 병해충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농약 직권 등록 시험을 통해서 빠르게 다시 등록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오미자 같은 경우에 이 정도 등록 약제도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합니다. 실제로 약초는 소면적이 대부분이고 많이 재배하지 않기 때문에 농약을 개발해도 소비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약 개발 업체에서도 약초 부분에 농약을 개발하는 것을 많이 꺼려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농약 직권 등록 시험만이 아직까지는 이 적용약제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라서 저희가 오미자에서도 뭐 다른 부분이 발생을 한다 하면 적용약제를 계속 개발할 계획입니다. 자, 다음은 갈색날개 매미충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외래 해충으로 우리나라에서 최근에는 많이 좀 줄었지만 뭐 2016년, 17년, 18년 이때까지도 큰 피해를 입혔던 해충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오미자뿐만 아니라 뭐 사과, 배, 과수에 엄청 많은 피해를 입혔습니다. 갈색날개 매미충 자체의 문제점보다는 유충의 배설물이 가장 큰 문제였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리면은 뭐 꽃매미와 많이 큰 특징이 있는 그런 해충이고요. 뭐 톡톡 튀어서 이동하고요. 또 그리고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한다면은 내년에 열매를 맺을 신초에 알을 낳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에 그 신초에서 부한 유충들이 신초를 갉아먹고 나오기 때문에 결국 신초를 다 죽이게 하게 되죠. 그래서 가장 큰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이 갈색날개 매미충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초기에 이 피해를 입은 신초가 있다거나 하면은 다 잘라서 초기에 없애줘야 됩니다. 자, 한번 이 형태를 보시면 유충입니다. 멀리서 봤을 때는 상당히 예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손가락을 딱 대보면 톡 튀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클로즈업을 해서 보시면 상당히 별로 예쁜 형태는 아닙니다. 그리고 성충 같은 경우에도 갈색만 있는 줄 알았는데 뭐 다른 색깔들도 있고요. 뭐 회색도 있고 뭐 노란색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사를 보면 신초에 알을 낳았을 때 1번 사진을 보시면 저런 식으로 하얗게 털들이 끼어 있습니다. 실제로 저걸 이렇게 벗겨보려고 해도 잘 벗겨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기에 있는 부분을 단절로 잘라서 보면 저런 식으로 유충이 안에 알 유충이 들어 있습니다. 이걸 겨울에 보셨을 때에는 이 부분을 잘라서 태우신다든지 아니면 땅에 묻어버리셔야 됩니다. 이걸 아깝다고 놔두시면 내년에 더 큰 피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4번 같이 유충이 되는데요. 저기에 보시면 실제로 오미자 포장에 많은 곳에는 온통 하얀색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기에 다 붙어서 배설을 하기 때문에 뭐 이제 작물 생육도 억제하고 또 추가적인 병에 감염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뭐 5번, 6번 단계를 거쳐서 성충이 됩니다. 근데 성충이 됐을 때 문제보다 유충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 유충일 때 피해를 최소화해 주어야 됩니다. 자, 실제로 친환경으로 재배하는 농가에서 입었던 피해를 보시면 신초에 알을 엄청 많이 낳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도 저렇게 배설물을 계속 분비하다 보니까 그을음병이 발생해서 이 입에서도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열매에도 저렇게 배설을 해놓다 보니까 실제로 이 농가분은 그 해에 포기를 하셨습니다. 친환경 자재를 여러 가지를 다 뿌려보셨는데도 쉽지는 않더라고요. 해결 자체가. 또 얘네들이 기동성이 좋기 때문에 약재를 쳤을 때는 다른 곳에 다 가 있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런 형태들이라서 피해가 상당했었습니다. 실제로 열매를 칫솔이나 수세미로 다 문질렀는데도 이 코팅이 워낙 강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거의 제거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적용 약재를 좀 살포해 주시는 것이 좋은데, 현재까지 적용 약재로 이 갈색날개 매미충에 등록된 약재는 모스피라는 약재가 있습니다. 아까 깍지벌레 예방 약재 거기에 속해 있는데요. 그래서 그걸 치시면은 이 부분을 해결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이런 식으로 강의를 했었습니다. 아타라, 팬텀, 오신. 특히 팬텀 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워낙 좋다 보니까 PLS 등록 전까지는 시군센터에서도 보조사업으로 전체 농가에게 지원을 해서 살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PLS 제도에서 이런 것까지는 안 되고요. 모스피란을 치시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기동성이 상당히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마을 단위로 공동방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마을 지역에 나만 빠지게 되면 내 지역으로 이 매미충이 전체 몰릴 수 있기 때문에 꼭 공동방제에 꼭 참여를 해주셔서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을 제거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을 경북이나 이런 부분에서 산간지까지 드론으로 방제하는 그런 보조사업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런 산간지에서 방제를 하다 보니까 벌을 재배하는 농가에 또 피해를 입은 또 소송 문제들도 또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어떤 것들이 재배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 또 친환경 재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인근에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하셔서 방제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미자의 병해충 방제 관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